내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기도 전에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내 이름표 위를 누군가 가려놓았다. 20년의 세월이 A사 용지 한 장과 대충 붙인 스카치 테이프 조각으로 지워져 있었다. 가장 압권인 건 새로 온 사람의 이름 철자마저 틀렸다는 거다. 박필립을 박필립으로. 그게 내 후임이었다. 아마 강남 오피스텔 분양 사원처럼 보이는 링크드인 프로필 사진을 쓰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MBA 출신 애송이 나는 아직 온기가 남은 커피를 손에 든 채 잠시 서 있었다. 기업의 항복을 알리는 백기처럼 싸구려 종이가 펄럭이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유령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도 그저 유령처럼 발길을 돌렸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이 회사의 조용한 척추였다. 화려하지도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 그저 묵묵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회사를 문 닫게 할 수도 있었던 수많은 인허가, 실사, 그리고 준법 관련 서류 작업들. 그게 전부 나였다. 물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주 정부의 규제 준수를 그저 낡은 엑셀 시트의 체크박스 하나쯤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나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회사에서 이만큼 오래 버티려면 투명인간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집을 무너뜨려야 할 때가 왔을 때 모든 끈을 당기는 법을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만약 당신도 주변의 벽이 움직이는 것 같고 당신이 아직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당신 경력의 가구를 재배치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다. 약속하건대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최악으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결말로 치닫게 될 것이다. 솔직히 그 작은 버튼 하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하고 팝콘을 뜨겁게 유지시켜주니까. 자, 이제 나의 느리고 잔인했던 단두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경고 신호는 마치 북한 열병식의 붉은 깃발처럼 요란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운영혁신 리더십이라는 구호를 들고 온 순간부터 구시대 인물들이 감사패로 위장한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 거라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가 도착했다. 최유진. 그렇다. 그 최유진이다. 스탠퍼드 MBA. 맥킨지 출신. 요란한 양말. 더 요란한 입. 12월에 양말도 없이 로퍼를 신는 걸 혁신이라고 부르는 남자. 그는 늘 그렇듯 온갖 영어 약자를 들고 왔다. AL, KPI, OKR 같은 것들을 파워포인트에 쏟아냈지만 그 내용은 어젯밤에 구글링 좀 해봤습니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첫 주에 그는 내게 인허가 유지와 규제기관 감사 대응의 차이점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건 사무실 전등을 켜두는 것과 정부에서 우리 정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의 차이라고 답했다. 그는 희죽거리며 내가 비유를 참 맛깔나게 쓴다고 했다. 둘째 주, 그는 준법 감시 업무가 자동화하기에 아주 좋은 분야라고 암시하기 시작했다. 셋째 주, 제주도에서 열리는 리더십 워크숍 초대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넷째 주, 내 캘린더에 업무 인수인계 논의 30분라는 제목의 일정이 잡혔다. 열어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공기 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으니까. 준법 감시 업무를 하다 보면 도미노가 쓰러지기 한참 전부터 그 움직임을 보게 된다. 그래야만 한다. 나는 지정 운영 책임자를 교체 가능한 프린터 카트리지처럼 취급했던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봐왔다. 한 회사는 누군가 갱신 날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경기도에 있는 공장 전체가 3주간 멈춰섰다. 다른 회사는 CEO가 해고된 준법감시팀장의 서명을 위조하려다 정부 조사를 받고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돌 그룹 같은 자신감과 TED 강연 같은 말투로 최유진은 마치 내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잿빛 벽,
구석에 놓인 가짜 야자수, 심장박동처럼 깜빡이는 스피커폰. 그는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고 타이핑만 계속했다. 그러더니 라미네이트를 권하는 치과 의사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의 오랜 공헌에 감사하지만 조직이 진화하고 있으며 더 가볍고 민첩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실장님의 운영 책임자 자격증은 더 이상 우리 조직 구조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주먹보다 더 아프게 날아와 박혔다. 그게 사실이라서가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이 너무나 멍청했기 때문이다. 위험할 정도로 멍청했다. 이봐, 그 자격증은 회사가 보유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거지. 내 이름으로 발급된 거라고. 나는 IMF 시절 이전에 제정된 낡은 법규에 따라 3개 지역의 지정 운영 책임자다. 그 자격증은 양도할 수도 공유할 수도 없다. 대체 인력도 없다. 내가 이 자격을 취소하면 불빛이 깜빡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꺼져버리는 거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포커 게임에서 패를 접듯 내 사원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유진은 퇴직 면담과 추천서에 대해 뭐라고 짓거렸다. 기억나지 않는다. 내 귀는 윙윙거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끝났다. 이제 가면을 벗어도 된다. 나는 나와서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인사팀 대리를 곧장 지나쳤다. 누군가 화이트보드에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적어놓은 휴게실을 지났다. 내 자리에는 멈추지도 않았다.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들의 번쩍이는 새 컨설턴트 비밀번호로 준법감시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려고 애쓰겠지. 기계가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둬라. 나는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등 뒤로 닫히는 문은 마치 설교의 끝을 알리는 소리 같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캘린더를 열었다. 자격증 갱신, 관할부처 자동보고 항목을 찾아 삭제했다. 그리고 길 건너 카페로 걸어가 카푸치노를 주문했다. 샷 2개, 거품 없이. 세상이 불타오르기 직전 그 광경을 또렷한 눈으로 지켜보고 싶을 때 마시는 그런 종류의 커피였다. 그는 마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신부처럼 두 손을 모았다. 신부라면 적어도 상대의 눈은 쳐다보는 예의라도 있었겠지만 최유진은 아마 이케아에서 샀을. 하지만 자기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 부르는 가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마치 전략적 잉여 인력에 대한 TED 강연이라도 하는 듯이 내가 문을 닫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선 그는 두 손을 깍지 끼며 말했다. 수년간 실장님께서 해오신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기둥이셨죠. 하지만 아주 단단한. 그는 그게 칭찬이라도 되는 양미소 지었다. 나는 턱이 덜거덕거릴 정도로 이를 꽉 물었다. 나는 앉지 않았다. 그게 그를 약간 당황하게 만든 듯했다. 그는 계속했다. 운영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몇몇 기존 역할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더 이상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내가 그 시적인 표현에 감사라도 할 것처럼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기에는 준법 운영실장 역할도 포함됩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안심시켜드리자면 그는 이제 내게 선심이라도 쓰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댔다. 실장님의 운영 책임자 자격증은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새로운 조직 모델에 더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산형 프레임워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분산형 프레임워크라니. 준법 인증서와 샌드위치 포장지도 구분 못할 남자가 어디선가 책이나 블로그 글을 읽고 와서는 이제 자기가 홍해를 가르는 모세라도 된 양 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은 존재조차 모르는 장 위에 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마치 명품 와인을 음미하듯 담즙 대신 천천히 신중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가 누런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다. 여기 퇴직 서류와 인사팀 연락처,
그리고 아주 후한 이직 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추후 컨설팅 기회가 생기면 꼭 연락드리고 싶군요. 물론이지, 물론. 나는 봉투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받아서 그 옆에 내 사원증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아침에 내가 내뱉은 유일한 말을 했다. 행운을 빕니다. 최유진은 안도했는지 미소 지으며 마치 퇴직금 액수라도 보여주려는 듯 봉투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나왔다. 통화하는 척하는 비서를 지나 지난주 스파게티가 튄 자국이 그대로인 휴게실 전자레인지를 지나 복도에 걸린 진실성과 역량 강화 같은 단어가 나눔 고딕체로 적힌 액자 속 미션 선언문을 지났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었다. 스타벅스 컵을 든 인턴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중간 관리자들로 둘러싸인 그 어색한 하강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존재감을 느끼길 바랐다. 어쩌면 자신들이 뭔가를 놓친 건 아닌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는 구석 사무실의 저 여자가 방금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나간 건 아닌지 궁금해하길 바랐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이 나만을 위해 대비를 높여놓은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카페를 향해 걸었다. 내 구두굽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문장 부호처럼 울렸다. 안으로 들어가 창과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억제력 때문이었다. 소리칠 필요가 없는 조용한 분노가 있다. 피부 바로 밑에서 진동하며 유용해질 순간을 기다리는 그런 분노.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새 메시지는 없었다. 좋아. 정부 규제 관리 포털을 열었다. 내 로그인은 여전히 유효했다. 당연하지. 내가 지정 운영 책임자인데. 그건 넷플릭스 계정처럼 양도 버튼 하나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 번 더 로그인, 한 단계 더. 유효 자격증의 자발적 취소라는 옵션을 클릭했다. 경고 배너가 떴다. 이 조치는 모든 관련 시설의 즉각적인 규정 위반 상태를 통지하고 새로운 지정 운영 책임자가 배정될 때까지 운영 중단 절차를 개시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클릭했다. 팝업도 확인 이메일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시스템 응답뿐이었다.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가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뒤로 기대앉아 코로 숨을 내쉬었다. 마치 광견병 걸린 개를 조용히 잠재운 것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내 메일함이 울렸다. 첫 번째는 관련 부처에서 온 시스템 확인 메일이었다. 그 다음은 최유진의 비서에게서 온 부재중 자동 응답 메일이었다. 보아하니 팀 웰니스 워크숍에 가 있는 모양이었다. 완벽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메일. 이 이메일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이사회 의장 비서에게서 온 수신 확인 메일이었다. 제목 참고 준법 감시 관련 메모 2022년. 2년 전 나는 그들에게 메모를 보냈었다. 관련 조항에 표시를 하고 나와 나만이 3개의 수백억 원짜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때는 답장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마침내 그 메일을 열어본 것이다. 나는 재미삼아 그 메일에 깃발 표시를 했다. 그러고 나서 내 자격증 갱신과 관련된 모든 자동 알림을 삭제했다. 기계가 제풀에 고장나도록 놔둬라.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고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았다. 카푸치노는 썼다. 입술에 피어싱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죽일 듯이 다루는 수요일에는 늘 그렇듯 원두를 태워버렸다. 상관없었다. 그 쓴맛이 이 순간과 잘 어울렸다. 나는 손도 대지 않은 컵을 앞에 두고 천천히 타들어가는 도화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봤다. 오전 8시 42분. 내가 해고된 지 정확히 53분이 지났다. 내 노트북은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될 무기처럼 열려 있었다. 아직 내 접근 권한을 막지 않았다. 늘 그렇지 뭐. 그들은 아마 아직도 프린터가 안 보여요. 나 VPN 연결이 안 돼요 같은 IT 지원 티켓이나 뒤지고 있을 것이다. 그 사이 나는 마치 아무도 지키지 않는 수술실에 들어간 외과 의사처럼
우리 회사의 준법 감시 인프라를 운영하는 관리자 대시보드에 로그인해 있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쉬웠다. 수신인은 관할 규제 기관. 제목 지정 운영 책임자 자격증명의 자발적 취소 요청 즉시 처리 요망. 나는 자격증 번호, 시설 코드, 내 디지털 서명을 첨부했다. 클릭 한 번에 3개의 지역에 걸친 운영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사망 2호 과목을 위반한 상태가 되었다. 나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로 요약되는 길고 복잡한 법조항이었다. 시스템은 몇 초 만에 자동으로 확인 메일을 보내왔다. 내용은 차갑고 법적이며 관료적이었다. 즉시 발효. 회사명 소속 운영 책임자 자격증 C923XX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관련 지역 준법 감시 기관에 통보 완료. 두 번째 이메일. 제목 준법 감시 의존성에 관한 메모 2022년 3월. 나는 2년 전 이사회가 자동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보냈던 원본 메모를 내 자료 보관함에서 찾아냈다. 그것은 5페이지짜리 건조한 법규 참조, 순서도,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한 가지 간단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회사가 3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본인의 이름, 본인의 자격증, 그리고 본인의 지속적인 능동적 감독에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임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 메모를 새 메시지에 첨부하여 이사회 의장 비서인 박 비서님에게 보냈다. 박 비서님은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같은 문구로 이메일을 마무리하는 1998년도 감성에 상냥한 분이다. 나는 단 한 문장만 썼다. 혹시 오늘 이 자료가 필요해질까 싶어 보내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내 캘린더를 열어 2005년부터 매달 반복되던 일정을 스크롤해 찾았다. 자격증 갱신, 관할 부처 자동 보고, 삭제. 그 항목이 사라지는 순간 작은 전율이 흘렀다. 희열도 아기도 아니었다. 텅 빈 창고에서 기계가 멈추는 소리처럼 깊고 공허한 침묵이었다. 도시 저편에서 최유진은 아침에 승리 행진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로그인이 되어 있던 고맙다. IT팀 회사 슬랙에 따르면 그는 방금 고위 임원진과 효율화 동기화 회의를 마쳤다고 한다. 누군가 줌 화면 속 그의 모습을 캡처해서 군살 빼기 작전 굴 성공이라는 캡션과 함께 올렸다. 그는 브룩스 브라더스 정장을 입은 교활한 족제비처럼 보였다. 심지어 머리카락마저 희죽거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효율성 재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현대적 민첩성이나 운영 저항 감소 같은 문구들을 남발하고 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아마 그의 스탠퍼드 동창이 운영하는 비싼 컨설팅 회사를 준법 감시 워크플로우 최적화를 위해 추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는 우리가 더 이상 법적으로 3개의 지역 전체에서 단 하나의 제품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자격증도 지정 운영 책임자도 법적 허가도 없이 내 휴대폰이 울렸다. 링크드인 알림이었다. 최유진 님이 업데이트를 게시했습니다. 회사명에 더 가볍고 더 반응이 빠른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저글링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게시물을 쳐다봤다. 누군가는 확인했어야 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회사를 옥죄는 관료주의의 붉은 테이프를 맡고 있던 유일한 사람을 해고하기 전에 그들은 그 붉은 테이프가 정확히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 하지만 오만함은 도화선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이상한 힘이 있다. 나는 대시보드에서 로그아웃하고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고 노트북을 닫았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마침내 카푸치노를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쓰고 여전히 탔지만 여전히 완벽했다. 불길이여 오라. 오전 9시 법무팀의 준법 감시 메일함은 이미 발작을 일으킨 전자레인지처럼 울려대고 있었다. 인턴들은 그저 또 다른 자격증 갱신 마감일이나 서류 확인 요청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의 사내 변호사인 이 변호사가 첫 번째 이메일을 열어보고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제목, 지정 운영 책임자, 자격 상태, 확인 요청, 긴급 처리 요망, 발신, 관할부처 규제감독국. 이 변호사는 그것을 2번 읽고 긴급으로 표시한 뒤 법무팀 전체 메일로 전달했다. 임원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종류의 제목과 함께 현재 지정 운영 책임자 확인 가능한 분?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방금 첫 번째 혈관을 터뜨린 것이었다. 위층 C 회의실에서는 주간 운영 회의가 한창이었다. 최유진은 최고의 컨디션이었다. 몸에 딱 맞는 셔츠, 가식적인 친근함을 위해 걷어올린 소매, 거짓 겸손과 실적 평가의 오만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목소리.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로 비뚤어진 삼각형을 막 그린 참이었다. 낡은 구조가 어떻게 추진력을 가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옛날 모델은 기본적으로 미로였어요. 그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시장에 나가기 위해 모든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누군가 우리 손을 잡아줘야 했죠. 지금은 2025년입니다. 우리는 기어갈 게 아니라 달려야 합니다. 예의 바르고 불안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나를 5분 이상 알고 지낸 사람들로부터. 몇몇은 줌 화면 속 내 평소 자리를 힐끗 쳐다봤다. 어둡고 이름은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채였다. 오전 8시 1분부터 계속 비어있던 그 자리. 김 실장님은 참석 안 하시나요? 누군가 물었다. 더 이상 운영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아닙니다. 최유진은 멋지게 다른 색 마커 뚜껑을 열며 대답했다. 단순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번의 어색한 침묵. 화면 너머로. 아마 입사 3년 차에 아직도 회사뽕에 취해 있는 젊은 김대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음소거를 해제했다. 죄송합니다만, 확인차 여쭙니다만 지역별 준법 감시 자격증에 다른 분이 추가되었나요? 그러니까 경기, 충청, 경상 지역은 문제 없는 거죠? 최유진은 마치 신발끈 묶는 걸 잊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김 대리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분산화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벗어나려는 겁니다. 우리에겐 시스템과 프로토콜이 있어요. 정부 서류에 적힌 이름 하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김 대리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최유진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화이트보드로 돌아섰다. 삼각형 주위의 원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라고 대문자로 썼다. 법무팀에서 이 변호사는 방금 전화를 받고 관할 부처와 통화 대기 중이었다. 그녀의 펜이 메모장을 카운터처럼 탁탁 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메일에서 언급된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사망 2호 과목은 이전에 다뤄본 적 없는 조항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드문 일이었다. 오전 9시 43분, 관할 시스템은 본사로 첫 번째 조사 통지서를 자동으로 발송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대체의 인력 신고 없이 확인된 자격 취소, 이로 인해 3개 주요 지역에서 회사의 상태가 국가 지정 운영 책임자 요건 미준수로 분류되었다. 메시지는 짧았고 그 명확함이 잔인했다. 귀 조직은 유효한 준법 감시 자격증명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제 임시 운영 중단 처벌 대상이 되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사회실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 최유진은 이제 계층 구조를 평평하게 만들고 의존성의 덫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독백 중간쯤 한 중간 관리자가 끼어들려고 했다. 그녀의 눈은 휴대폰을 향해 불안하게 움직였다. 저기 방금 법무팀에서 이상한 알림이 왔는데 운영 책임자 자격증명에 관한 거라네요. 최유진은 마치 바비큐 파티에서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내저었다. 네, 걱정 마세요. 2중, 3중으로 대비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비책이 없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유행어만 있었을 뿐. 한편 김 대리는 조용해졌다.
아마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사망 2호 감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색해보고 그것이 단순히 IT 헬프데스크에 티켓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마침내 이 변호사의 전화가 연결되었다. 자갈 같은 목소리의 관할 부처 직원이 확인해 주었다. 오늘 아침부로 귀사의 지정 운영 책임자 자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시설들은 법적으로 비운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강제 집행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 변호사는 간신히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뒤 벽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 메모, 김서현이 2년 전에 보냈던 그 메모, 그것은 진짜였고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메일함을 열었다. 메모가 거기에 있었다.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수신되었지만 오늘까지 읽히지 않은 채 제목, 향후 비상사태 대비 필독 요망. 이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클릭해서 열었다. 도시 저편 창가 부스에 앉아 나는 카푸치노를 다 마셨다. 그리고 더블샷을 한 잔 더 주문했다. 거품 없이. 아직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아주 가까이. 정확히 오전 10시 15분. 클립보드를 든 관할 부처 감독관이 안산에 있는 우리 최대 고객사 현장에 걸어 들어가 정중하게 모든 가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내일도 오늘 업무 마감까지도 아니었다. 지금 당장. 그는 현장 소장에게 노란색 먹지가 덧대어진 출력물을 건네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운영 책임자 자격증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공정허가가 중단되었음을 차분하게 알렸다. 현장 사무소장인 최 부장님은 정말이지 그분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애썼다. 분명 서류상의 착오일 거라고 곧 중단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중단된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감독관은 그저 종이에 형광펜으로 칠해진 한 줄을 가리켰을 뿐이다. 지정 운영 책임자 김서현 8시 57분 자격 취소됨. 그게 다였다. 온정도, 협상의 여지도 없었다. 그저 명조체로 쓰인 관료주의적 종말 선고였다. 항상 위기 상황에서 침착했던 최 부장님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본사에 5번 연속으로 전화를 건 끝에야 겨우 누군가와 연결되었다. 나는 그 통화를 듣지 못했지만 대화가 대충 어땠을지는 짐작이 간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C 회의실로 돌아가 보자. 최유진은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신흥 벤더 생태계에 대해 여전히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연결된 전화가 마침내 스피커폰을 뚫고 터져 나왔다. 최 부장님의 목소리가 마치 폭죽처럼 쏘아졌다. 최 본부장님, 여기 지금 완전 운영 정지 상태예요. 정부 사람들이 직접 와 있다고요.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운영 책임자 자격증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본부장님은 아셔야 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세요? 최유진은 마치 생선으로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다. 진정하세요. 마치 최 부장님이 천장을 통해 그를 볼 수 있기라도 한 듯 마이크를 음소거하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지난 15년간 모든 자격증명서에 김서연 실장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그분이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유진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부서장들이 마치 방금 자신들의 비행기 조종사가 만취 상태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구시대적인 모델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과거의 인력이었죠. 시스템은 더 이상 그런 단일 실패 지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접근 권한도 있고 인프라도 있어요. 법무팀의 이 변호사가 노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2022년에 보냈던 메모의 출력물을 들고 있었다. 마치 차에 한 번 치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팽팽하고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이봐요, 최 본부장. 경고했었잖아요.
이 메모에 모든 현장의 의존성이 명시되어 있어요. 전체 디지털 서명 체인이 그녀의 자격 인증서를 통해 라우팅된다고요. 최유진은 그녀를 무시하려 손을 내저었다. 그럼 그냥 로그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정해요. 안 돼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자격증은 인증 파이프라인의 루트에 내장되어 있어요. 무슨 빌어먹을 이메일 별칭 바꾸듯이 재할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럼 IT팀 불러요. 항상 뒷문은 있는 법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쿠키를 손에 들고 미소 지었다. 슬랙에서 펼쳐지는 패닉 상황을 슬로우 모션 열차 사고처럼 지켜보면서 IT팀은 이미 투입되었다. 불쌍한 IT 지원팀의 민수 씨, 그의 카페인에 찌든 영혼에 축복이 있기를 그가 내부 컴플라이언스 지원 채널에 올렸다. 방금 자격증명 롤백 시도해봤습니다. 김서현 실장님 계정은 회사 계정에 연결된 게 아닙니다. 검증 체인에 하드코딩 되어 있어요. 디지털 서명이 정부 공개키 기반 구조 PK에 묶여 있습니다. 위조할 수 없습니다. 시도하면 변조 시도로 플래그가 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준 메시지가 올라왔다. 오류 메시지 스크린샷이었다. 오류 4003. 유효한 운영 책임자 자격증 없음. 시설 상태, 규정 미준수. 규제기관의 자동 보고 활성화됨. 그리고 마침내 민수 씨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의도된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최유진이 자신의 이미지를 수습하려 허둥대는 동안 홍보팀은 이미 소환되었다. 마케팅 이사는 마치 원치 않게 소환된 유령처럼 회의에 참여했다. 그녀의 질문은 정확히 하나였다. 서비스 접근이 곧 중단될 고객들을 위한 성명서는 준비되어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유진은 궁지에 몰린 모든 오만한 자아도 취자들이 그렇듯 시스템을 탓했다. 보세요. 그가 쏘아붙였다. 우리에게는 2중, 3중의 대비책이 있어요. 이건 그냥 자격증명을 재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일시적인 차질일 뿐입니다. 이 변호사는 마치 반격을 개시하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현장 사무소, 이번에는 충청도에 있는 곳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감독관 가동 중단 즉시 최유진은 창백해졌다. 그의 관자놀이에 위스키잔의 응결수처럼 땀이 맺혔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과민 반응하지 맙시다. 그의 눈이 문 쪽으로 불안하게 움직이며 말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이야말로 그가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이었다.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 52분, 회사의 대표 전화는 정부기관 지역번호로 걸려온 전화들의 합창으로 마비 상태였다. 각기 다른 목소리였지만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똑같은 대본을 읽고 있었다. 귀 조직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사망 2호 감옥에 따라 규정 미준수 상태임을 통지합니다. 유효한 지정 운영 책임자에 의한 재승인이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벌금 및 잠재적인 형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명절 파티에 레몬 쿠키를 가져오던 상냥한 안내 데스크의 지은 씨는 네 번째 포스트잇에 콜백 번호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들을 휘갈겨 쓰고 있었다. 자격 취소 조항, 법규 위반, 즉시 동결 명령. 그녀는 수화기가 자신을 물기라도 할 것처럼 귀에서 멀리 뗀 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위층의 리더십 상황실에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그보다 더 지독한 결정들의 냄새가 진동했다. 최유진은 이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땀이 그의 깔끔한 파란색 드레스 셔츠를 적시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헬멧처럼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 변호사는 마치 기폭장치를 든 사람처럼 메모를 든 채 구석에 서 있었다.
왜 이걸 이제야 듣게 되는 겁니까? 최유진이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이 변호사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보냈을 때 당신이 읽지 않았으니까요. 당신들 중 아무도 읽지 않았죠. 그녀는 그에게 메모를 건넸다. 구겨지고 형광펜으로 칠해지고 김서연의 서명과 함께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되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메모였다. 재구조 시항, 지정운영 책임자 자격증명의 취소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는 모든 종속 관할 구역에서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자동시설 중단을 유발한다. 유예 기간 없음. 최유진은 그것을 3번 읽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마치 자동차 사고를 앞 유리창 안에서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긴급 재지정 신청 같은 건 할 수 없나요? 그가 중얼거렸다. 이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면적인 정부 감사를 받지 않고는 재지정이 불가능해요. 법규는 소급 지정을 허용하지 않아요. 사전에 계획하고 인증받고 30일 전에 제출해야만 해요. 당신은 유일한 자격증 보유자를 해고했고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동결된 겁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궁지에 몰리고 대책 없는 사무실을 가진 모든 겁먹은 남자들이 그렇듯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내 번호를 눌렀다. 나는 카페 건너편에서 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엎어진 채 윙윙거리는 것을 지켜봤다. 울리게 내버려뒀다. 회사 디렉토리에서 동기화된 이름이 내 노트북에도 떴다. 최유진 본부장. 다시. 그리고 또다시 울리게 내버려뒀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휴대폰을 뒤집어 무음으로 바꾸고 마치 최종 변론처럼 다시 엎어놓았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소용없었다. 내 휴대폰은 이미 그로부터 충분히 들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최유진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세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 뒷주머니에 해결책이라도 접어넣고 있을 것처럼 주위를 둘러봤지만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법무팀은 입을 다물었다. IT팀은 구석에 모여 종이 벽을 코딩으로 뚫어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홍보팀은 아예 방을 나가버렸다. 의장 비서인 박 비서님이 들어왔다. 평소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올리고 고양이 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방금 김서연 실장님이 2022년에 보낸 메모를 봤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님을 포함한 이사회 전체에 발송됐었어요. 최유진은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리고 회장님 답장은요? 메일 스레드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확인했음. 향후 조직 개편 시 참고하겠음. 이라고요. 방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우리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님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았다면 그건 단두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최유진은 마치 뼈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노트북에서 새로운 이메일 도착 알림이 울렸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12개. 규제기관, 법적 통지서, 시설 경고, 안산, 오창, 구미. 모두 오프라인, 모두 동결. 모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절규하며 외치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 중얼거렸다. 이 변호사가 몸을 기울였다. 뭐라고요? 그녀가 이걸 계획했어. 그가 속삭였다. 이 변호사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만족감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물론 그랬겠죠.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이 모든 빌어먹을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그녀가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소음? 아니, 나는 소음이 필요했던 적이 없다. 나에게는 건축, 정밀함, 그리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장기 피부 아래에 메스처럼 박혀있는 자격증 키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쓸모없는 짐인 줄 알고 나를 뽑아냈다. 그들은 내가 환자를 살리고 있던 유일한 혈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피를 흘리게 둬라. 정확히 오전 11시 30분
본사 건물의 자동 유리문이 열소리를 내며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을 양옆에 둔 주 정부 감독관 2명이 들어섰다. 보안 요원도 아니고 정장을 입은 감사관도 아니었다. 경찰이었다. 한 명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는 잘 닦인 타일 바닥에 젖은 발자국을 남겼고 그들은 질문이나 커피를 위해 멈추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의 지은 씨는 다이어트 닥터페퍼를 마시던 중 얼어붙었고 선임 경찰관이 배지를 보여주자 거의 질식할 뻔했다. 정부 규제 집행과입니다. 그가 딱딱하게 말했다. 공식적인 운영 중단 명령서를 전달하고 현장 폐쇄를 시작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2개의 관인과 주홍색 통지 라벨이 찍힌 3단 접지 서류를 건넸다. 맨 아래에는 주 정부의 붉은 잉크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수령 즉시 강제 집행, 예외 없음. 지은 씨는 눈을 깜빡였다. 저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네. 경찰관은 동요하지 않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그녀는 임원 회의실로 인터폰을 연결했다. 안에서 최유진은 포스트 레거시 최적화 계획 2단계라는 재활용된 전문 용어로 가득 찬 화면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서성거리며 발표 중이었다. 마치 상징성이 그들을 구할 수 있기라도 한 듯 화면 구석에서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GIF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커피 머신 옆 찬장에는 반쯤 먹다 남은 과일 접시가 시들어 있었다. 인터컴이 울렸을 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최 본부장님, 지은 씨의 목소리가 경고 사격처럼 갈라져 나왔다. 여기에 서류와 경찰을 대동한 주 정부 직원들이 와 있어요. 그 말에 몇몇 고개가 돌아갔다. 최유진은 계속했다. 별일 아닐 겁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했다. 그냥 정기적인 규정 준수 점검일 거예요. 아마 예전 보고 체계에 대한 후속 조치겠죠. 창가에 서 있던 이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바깥의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얇은 커튼을 걷었다. 밖에는 흑백 순찰차 2대가 연석 옆에서 시동을 켠 채 서 있었다. 한 대는 여전히 경광등을 켜고 있어 흰색 석조벽을 파란색과 빨간색의 나른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최유진을 쳐다봤다. 처리됐다고 하셨잖아요. 최유진의 미소가 하루 중 처음으로 흔들렸다. 처리됐습니다.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됐다는 겁니까?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확 열었고 창백해진 의장 비서 박 비서님과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마치 20kg짜리 짐처럼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녀가 알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제목은 명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사망 2호 감옥에 따른 공식 강제 집행 조치 운영 자격 증명 중단. 첨부 파일에는 오전 11시 29분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서명된 명령서 스캔본이 있었다. 주 정부 규제국의 국장과 만약을 대비해 법무부 소속 현장 요원의 공동 서명이 있었다. 최유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강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가 목이 맨소리로 물었다. 뉴욕에서 오시는 중이에요. 박 비서님이 숨 가쁘게 말했다. 40분 후에 비행기 도착해요. 너무 늦었다. 복도 아래에서 묵직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밖에서 주정부 경찰관 2명이 들어섰고 그 뒤를 서명으로 두꺼워진 가죽 바인더를 든 감독관 중 한 명이 따랐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다. 여기서 운영 담당 부사장이 누굽니까? 최유진은 마치 죄지은 복사처럼 손을 들었다. 제가 최유진입니다.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운영 중단 명령서 확인을 위해 서명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시설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오하이오주, 아니 경기, 충청, 경상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전면 감사 및 합법적인 운영 책임자 재지정이 있을 때까지 이 상태는 유지됩니다. 최유진의 입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계약 중인 고객들이 있다고. 이 변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돌아서서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로비 타일에 반사되는 빨갛고 파란 불빛을 지켜보며 새에 불룩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나는 박비서님이 방금 받은 것과 똑같은 이메일을 스크롤해 지나간 후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내 메일함은 혼돈 그 자체였다. 37개의 새 메시지. 제목은 긴급, 운영 중단, 규정 준수, 그리고 제발 전화 주세요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다시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그들이 끌어오르게 놔둬라. 회의실은 프로젝터 펜의 희미한 윙윙거림과 감독관이 중단 확인서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는 펜의 부드러운 클릭 소리를 제외하고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임원들의 절반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턱이 벌어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 폭발의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그 위에 흩뿌려질지를 계산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때 잘 닦인 호두나무 테이블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띵 하고 울렸다. 모든 고개가 돌아갔다. 복도 밖에서 신중하고 묵직하며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회 의장인 강진혁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인사를 기다리지도 앉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문간에 서서 유리를 가를 수 있을 만큼 굳게 다문 입술로 서 있었다. 뉴욕에서 온 그의 비행기는 20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이미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것을 알지만 그게 자신의 장례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핏기 가신 얼굴들, 서명을 받고 있는 주 정부 직원들, 폐쇄 통지서로 뚱뚱해진 가죽 바인더를 든 감독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유진. 그러고 나서 그는 배지를 보았다. 집행요원 2명이 더 로비로 들어왔다. 한 명은 화재 안전 게시판에 중단 통지서를 클립으로 고정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치 완전한 정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전기 패널을 확인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한 손으로 커튼을 걷어 올렸다. 정문 유리에 새겨진 회사 로고 위로 경찰차의 불빛이 춤추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장성한 남자들을 신발 속까지 땀으로 젖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조용한 목소리였다. 대체 우리가 누구를 자른 겁니까? 그 질문은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주먹 같았다. 최유진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 말도 한숨도 그저 침묵뿐이었다. 방은 얼어붙은 채였고 임원들은 의자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관리자들은 반쯤 서 있었고 법무팀은 이제 모래주머니처럼 느껴지는 바인더를 움켜쥐고 있었다. 심지어 감독관마저 서명을 하던 중 고개를 들었다. 의장과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회사의 법무총괄이 그의 몽블랑 펜을 더듬었다. 펜은 테이블에 부딪혀 한번 튀어오르더니 부드러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굴러갔다.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 움직이지 않았다. 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갑자기 맞춤 정장 속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최유진에게 멈췄다. 자, 말해봐. 최유진이 다시 시도했다. 그녀는 그냥 준법감시팀 직원이었습니다. 감독, 인허가, 행정 업무 같은 걸 관리했죠. 대체 불가능한 인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뒤에는 강철이 있었다. 그녀는 그냥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바로 자격증 그 자체였습니다. 최유진이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는 3개 지역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연결된 지정 운영 책임자,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여준 순간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버렸죠.
최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 마치 누군가 밸브를 잠가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척추가 파업이라도 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 회장은 코로 느리고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당신은 확인할 생각도 안 했고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가 2년 전에 보낸 메모를 읽을 생각도 안 했지. 내가 답장까지 했던 그 메모 말이야. 최유진은 눈을 깜빡였다. 희미한 픽픽거림이 그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이 변호사가 강 회장에게 메모를 건넸다. 그는 그것을 받아 훑어보았고 입술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감독관을 다시 쳐다봤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독관은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새로운 자격증이 승인될 때까지 귀사의 시설은 폐쇄됩니다. 몇 주,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계약은 파기될 것이며 법적 책임은 상당할 겁니다. 만약 이전 자격증 소지자를 복직시키면 어떻게 됩니?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패닉 상태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강 회장은 모두를 오싹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신에 쌓여 탈진으로 깎여나간 분노였다. 그는 최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햇빛에 반짝이지 않는다고 건물의 주춧돌을 뽑아버린 셈이야. 최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강 회장이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넌 묻지 않았어. 넌 직함이 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 넌 수십 년의 인프라가 엑셀 시트의 한 줄처럼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문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우리 최대 정부 계약 담당 고객 관리팀 직원이었다. 잿빛 얼굴에 굳은 목소리. 정부 부처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자격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의 보안인가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리더십뿐이었다. 그가 최유진에게 말했다. 네? 내 말 들었을 텐데. 강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이 방에서 나가. 그리고 그녀가 다음 전화를 받기를 신께 기도해. 최유진은 축축한 스파게티로 만든 다리로 서서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모두가 알았다.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운영 중단 명령이 시스템을 통해 퍼져나가는 데는 1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20년의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데 12분.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중단시키고 생산 라인을 중간에 멈추고 몇 시간 전만 해도 거짓 낙관론과 거품 라떼 리더십으로 윙윙거렸던 회의실을 침묵시키는데 12분. 처음에는 감독관들이 클립보드를 들고 장례식 기도문처럼 규정 코드를 읊조리며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경찰이 출입구를 통제하고 하역장 문을 봉쇄하고 무뚝뚝한 고갯집과 배지 번호로 쓰인 사과와 함께 협력업체 직원들을 내보냈다. 안산 공장이 어두워졌다. 오창이 뒤따랐다. 구미는 점심시간 전에 정문을 잠갔다. 전화기는 고객들의 분노와 계약 취소 요구의 무게에 녹아내렸다. 홍보팀은 허둥지둥 성명서 초안을 보냈지만 체면을 살릴 만큼 일관성 있는 거짓말에 아무도 동의하지 못했다. 오후 12시 47분 회사의 법무팀은 운영 중단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9분 만에 기각되었다. 오후 1시 4분 우리 회사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1시 17분에는 6포인트가 떨어졌다. 오후 1시 42분 회계팀장은 오늘 하루에만 예상되는 매출 손실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오후 2시 5분 최유진은 건물 보안팀에 의해 조용히 직원용 복도를 통해 밖으로 에스코트 되었다. 카메라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타일 바닥에 그의 80만 원짜리 로퍼 소리가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는 다시는 이 길을 걷지 못할 것이다. 그는 기술적으로 해고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은
강 회장은 그보다 똑똑했다. 그를 침묵 속에서 몸부림치게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공지도 책임전가 이메일도 없었다. 그저 추방. 회사에서 그런 종류의 조용함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한다. 넌 끝났어. 하지만 먼저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 오후 3시 22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는 번호였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뒀다. 그러자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 비서님, 의장 비서였다. 발신자 아이디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중하게 켜졌다. 나는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실장님. 그녀는 마치 호스피스 환자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강 회장님께서 실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싶어 하세요. 컨설팅 업무라든지 아니면 임시 복직이라든지요. 나는 침묵이 불편해질 만큼 길게 늘어뜨렸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초조한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셔야 할 겁니다. 한 박자 쉬었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 그리고 제안 하나 하죠. 내가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법규를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12페이지요. 찰칵. 나는 전화를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 그저 현관 테이블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정원은 유난히 고요했다. 새들조차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나는 삐걱거리는 팔걸이와 빛바랜 쿠션이 있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반짝이 비닐로 준법 여왕이라고 쓰인 이가 빠진 머그잔으로 얼그레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태양이 내 목덜미를 따뜻하게 데웠다. 부드러운 바람이 수국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갓 깎은 풀 내음과 정이 실현의 냄새가 났다. 내 휴대폰이 다시 3번 연속으로 울렸다. 이메일, 메시지, 홍보팀 누군가로부터 온 링크드인 친구 요청. 아마 우리가 예전에 친구였던 척해서 자기 일자리를 구하려는 속셈이겠지. 나는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 놓았다. 그들이 애타게 놔둬라. 20년 동안 나는 그 자격증의 부담을 조용한 계약처럼 짊어졌다. 합병, 감사, 위기, 그리고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자만심들 속에서 나는 선을 지켰다. 그들은 내 침묵을 약함의 표시로, 내 겸손함을 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진실을 배웠다. 나는 그저 서류 위의 이름이 아니었다. 내가 바로 서류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잿더미를 뒤지며 눈을 감고 성냥에 불을 붙이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내면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의 전사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헛기침, 제 옛날 상사만 아니라면요. 당신은 알아서 잘 해보시든가. 커피포트의 복수가 시작된다.